여기 소설보다 더 비현실적인 현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2002년부터 2018년까지의 중증외상센터의 수없는 침묵과 외침의 기록을 책으로 만나보시죠. 환자의 몸이 곧장 개복됐다. 열린 복벽 사이로 파열된 간에서부터 피가 뿜어져 올라와 사방으로 튀었으나 누구도 물러서지 않았다. 수술창과 수술 범위는 몹시 컸다. 수술방에 긴장감이 돌았으나 당황하는 사람은 없었다.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수술은 충격적이었다. 첫날부터 모든 것이 압도적이었다. 환자가 헬리콥터로 빠르게 이송됐고 수술 준비와 진행은 완벽했으며 지원은 아낌없었다. 모든 것이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교과서에서나 볼 수 있던 중증 외상 환자 수술적 치료의 정석이 눈앞에서 이루어지던 순간 나는 전율했다. 환자를 헬리콥터로 이송하는 것이나 의료진이 헬리콥터에 탑승하는 것은 한국에서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방금 전 수술한 환자도 한국이었다면 앰뷸런스로 이송되었을 것이고 병원 도착 전에 이미 사망했을 것이다. 나는 수술을 마친 포텐자 교수에게 위험을 무릅쓰고 헬리콥터로 현장에 출동하는 의사들에 대해 물었다. 그의 답은 선명했다. 네가 환자에게 가까이 접근할수록 환자를 살릴 기회가 많아질 거야. 어떤 환자라도 조건은 같고 환자는 언제나 상황에 우선한다. 원칙은 흔들리지 않았다. 의료진은 원칙대로 환자에게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 더 빨리, 더 가까이 가려고 애썼다. 헬리콥터로 20분 남짓이면 현장에서 센터까지 환자를 이송해왔다. 때로는 의료진이 장비를 메고 헬리콥터에 올랐고 그 안에서 긴급한 시술이 이루어졌다. 영화배우를 연상하게 할 만큼 미남인 제임스 덤퍼드 교수가 말했다. 매 순간 환자와 연결되어 있어야 해. 아무리 수많은 사람이 노력하고 필요성을 알린다고 해도 국가 정책이 움직일 수 있는 파이는 정해져 있어요. 그게 현실이고 사실이죠. 민주국가에서 정책을 집행할 때 다양한 안건이 수많은 사람들을 거쳐 진행됩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일들이 발생하고요. 시급했던 정책들이 미뤄지다 폐기되기도 하고 대규모 국책 사업이 예산 낭비로 판명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옳은 방향에 대한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른걸요. 그의 말은 틀리지 않다. 제대로 된 중증 외상센터가 없다고 나라가 망하지는 않는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것 없이도 지금까지 잘 지내왔다. 중증 외상 의료 시스템이 없어 죽어나가는 목숨보다 더 많은 목숨이 걸린 중대 사안은 많을 것이다. 그것들조차 젠걸음을 하다 고꾸라질 수도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책의 우선순위는 사안의 중요성보다 누가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동의하느냐에 달려있다. 대한민국에서 기본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이 중증 외상 분야뿐인가? 노동 현장이나 교육 현장이나 수많은 사안들이 주먹구구식으로 흘러간다. 힘없고 돈 없는 이들에게 기본이라는 말은 참으로 사치스러운 단어다. 기준도 저마다 달라 싸움은 곳곳에서 벌어진다. 그렇다고 해도 나는 인정하기 쉽지 않았다. 왜 우리는 안 되는 것인가 하는 답없는 의문만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아니, 이렇게 확실한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왜 이렇게 오래 놔두셨습니까? 헛웃음조차 나오지 않았다. 속에서 치솟는 불길이 머리끝에 닿았다. 긴 바늘이 머리를 쑤셔대듯 두통이 밀려왔다.
지난 10년 가까이 내가 올린 수많은 자료들과 직접 작성한 수혈 비용 삭감에 대한 이의 신청서는 전부 쓰레기통에 처박혔단 말인가. 일개 의사의 불만이라도 10년 동안 지속되면 한 번은 귀 기울여 줄만 했다. 나의 절박함이 그들에게는 하찮은 모양이었다. 가까스로 화를 삼켜 눌렀다. 따지고 들어 좋을 건 없을 것이다. 앞으로 잘 부탁한다는 말만 하고 회의 자리에서 물러나왔다. 신경 마디가 뚝뚝 끊어져 나가는 소리가 귓속에서 울렸고 뜨거운 것이 여전히 울렁거렸다. 그날 저녁 윤태일에게 연락했다. 한달음에 달려온 그와 마주 앉아 술잔을 기울였다. 우리는 주거니 받거니 취하도록 마셨다. 나는 윤태일을 붙들고 회의 자리에서 하고 싶었던 말을 내뱉었다. 도대체 그동안 내가 올린 그 많은 이의 신청서는 다 어디 간 거야? 그 사람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하던데. 윤태일이 피식 웃었다. 여기가 무슨 선진국인 줄 아냐? 네가 올린 그 서류들이 잘 검토되고 개선되면 여기가 한국이겠어? 꿈 깨 임마. 말끝에 걸친 윤태일의 웃음은 씁쓸했다. 해군의 여명작전 성공과 석혜균 선장의 건강회복 덕분에 심평원에서 처음으로 발표 기회를 가졌다는 것에 고마워해야 할 일인지도 몰랐다. 생각할수록 자꾸 입안이 마르고 썼다. 술잔을 몇 번을 비워내도 취하지 않았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다. 지금도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이 문제를 풀 방도를 좀처럼 찾지 못했고 팀원들은 여전히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도 없이 핏물을 뒤집어 썼다. 다행히 그날 청년을 살리기 위해 달려들었던 의료진 누구도 감염되지 않았다. 그것을 다행이라 말해야 하는 현실은 지긋지긋했다. 언제까지 불안을 안고 수술방에 뛰어들어야 하는가. 최소한의 방패막이도 없이 사선에서 싸우듯 버티는 팀원들을 생각할 때면 나는 자꾸 무참해졌다. 이세영 비행단장은 헬리콥터의 비행 원리에 대해 바람을 깎아치고 올라가는 것이라고 했다. 헬리콥터는 바람과 함께 주위 모든 것들을 깎아내며 그 반동으로 솟아오르고 앞으로 나아간다. 고정익 기체와 달리 글라이더 비행이 불가하므로 힘들어도 버텨서 항력을 얻지 못하면 곧장 추락한다. 어쩌면 나도 중증 외상센터도 헬리콥터가 바람을 깎아 나아가듯 내 동료들을 깎아가며 여기까지 밀어붙여 왔는지도 모른다. 그들은 아파도 아프다고 하지 않았고 힘들어도 힘들다고 내색하지 않았다. 간신히 구축해온 선진국 표준의 중증 외상센터를 유지하기 위해 말없이 버티다 쓰러져 나갔다. 결국 이 중증 외상센터 바닥은 내 동료들의 피로 물들었다. 그러나 앞으로 언제까지나 이렇게 주위를 깎아내며 나아갈 수는 없다. 나는 이미 한참 전에 내가 하는 일의 옳고 그름과 방향성을 완전히 상실한 것 같았다. 내 의도와 관계없이 급류에 휩쓸려 발버둥치다 여기까지 떠밀려 왔을 뿐이다. 훗날 정경원이 중증 외상 의료 시스템을 이끌고 나가는 때가 오면 지금보다는 발전이 있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해왔다. 그러나 그런 생각조차 환상이었다. 어쩌면 인생 자체가 신기루 같은 것인데 내가 너무 오래 그것을 쫓아왔는지 모른다. 그러나 지금 멈춰서기에는 이미 너무 많은 것들이 내 인생을 휩쓸고 지나가 버렸다. 석비에 새겨진 아버지의 함자를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손끝으로 석비 모퉁이를 가만히 쓸어내렸다. 정모에 꺾여 닿은 볕이 뜨겁지 않았다. 나는 어디까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아버지는 답이 없었다. 그가 누운 자리는 평안해 보였다. 영면한 아버지의 자리가 부러웠다.
그러나 나의 끝도 멀지는 않을 것이다. 서글프도록 허망하기는 했으나 산 날들이 되게 온전하지 않았으므로 그 사실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았다. 다행히 지금은 닿을 것 같지 않은 진심이 거친 파도 속에 잠기지 않고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지난 5월 30일 2019년 경기도 응급의료 전용 헬기 도입 운영사업 계약이 체결되었고요. 닥터 헬기 사업은 오는 8월 말부터 운영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지원도 필요하겠죠. 구급차가 오면 길을 열어주듯 헬기 소리에 민원 대신 생명이 보존되길 기원하는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며 여기까지 이끌어준 의료진 여러분과 소방대원들, 또 마침내 손잡아준 정권에 감사와 응원을 보내며 죽음 대신 목숨을 건져내는 시스템이 당연해지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